안녕하십니까, 이석훈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또 말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을까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회사 생활 하시면서 혹시나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대체 하고 싶은 말이 뭐야? 그래서 결론이 뭔데? 아니, 그렇게 생각한 근거가 뭐지?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앞에서 한 이야기하고 뒤에서 한 이야기하고 틀리잖아. 혹시나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일부 말을 굉장히 조리 있게 똑똑하게 논리에 맞게 하시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간혹 가다가 대다수 우리는 열심히 준비를 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제대로 논리에 맞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내가 의사를 전달하는 것들이 효과적으로 전달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오늘은 말들을 할 때 좀 쉽게 하는 것,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쉽게 하는 것에서 더해서 논리에 맞게 타당하게 합리적으로 상대방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특히 여러분처럼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굉장히 말을 조리 있게 논리 있게 한다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상사가 뭔가 지시를 하거나 질문들을 했을 때 거기에 답변들을 명확하게 근거에 의해서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여러분들이 중요한 회의석상에서 보고를 하는데 앞에서 말한 것하고 뒤에서 말한 것하고 전혀 논리가 맞지 않다면 그 보고를 듣는 사람들은 당장 아마 야 때려쳐, 집어치고 내려와, 그런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라면은 굉장히 어떻게 하면 논리에 맞게 말들을 구성해서 상대방한테 전달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있습니다. 왜 근데 이제 논리적으로 말을 하지 못할까라는 부분들을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흔히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이라는 건 말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죠. 이 두 사람 간에 서로 간의 입장이 달라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논리적이지 못한 첫 번째 이유, 말하는 사람은 본인이 최대한 많은 것들을 이제 전달하고자 하는 거죠. 뭔가 좀 이렇게 가르쳐 주고 싶은 욕심들이 있는 거죠. 근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말이 많아질수록 지겨워지는 거죠. 그래서 언제 끝나지? 강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강의를 할 때 강의 시간을 오래 한다고 해서 효과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 내에 교육생들은 대부분 50분 수업이면 45분쯤 수업을 하고 한 15분쯤 휴식을 해주게 하는 것들이 훨씬 더 강의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말들을 길게 하는 것보다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전달하는 것, 그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훨씬 더 짧고 간결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들릴 수 있고 또 핵심적인 내용들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근데 말하는 사람들은 저도 지금 조금 부연 설명들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곤란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서로 간의 입장이 틀려서인 거죠. 자,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두 번째 차이점만 보시면 이제 말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어쨌든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어떻게 하면 좀 전달해 줄 것, 아까 첫 번째하고 좀 유사한 것 같은데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데 듣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짧게 말하는 사람들한테 훨씬 더 호감을 가진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모두 다 쏟아놓을 게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 짧게 이야기하는 것, 이런 입장의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특히나 이건 회사 생활 하시는 방면에서 특히나 하위자가 상급자한테 보고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나 이만큼 고생해서 나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했어. 그래서 본인이 했던 노력들을 다 보여주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있죠. 그래서 준비한 것들을 모든 것들을 다 쏟아서 보여주고 싶어하는 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보면 어떻습니까? 본인이 알고 싶은 것만 네가 한 수고는 알겠지만 내가 필요한 것들은 이거야 라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알고 싶은 것만 알고 싶어하는 이런 서로 간의 욕구의 차이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말하는 사람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들 때문에 말들이 굉장히 길어지고 논리적이지 못한 이유가 되는 것이고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핵심만 좀 짧게,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줬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특성들 때문에 논리적인 사람과 비논리적인 사람들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논리적인 사람들은 굉장히 짧고 간결하게 그리고 결론부터 이야기하는 방면에 우리 흔히 이야기를 하죠. 보고를 할 때는 결론부터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 근거, 방법 이렇게 얘기를 하십시오라는 이야기들도 합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사람들은 짧게 그리고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하고 두 번째 특성들 보시면은
데이터에 근거해서 사실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다. 과거 뭐 우리 JTBC 뉴스에서 뭐 팩트 체크라고 해서 굉장히 히트를 친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뭐 이런 소문이 아닌 실제 본인들이 조사한 결과들을 가지고 사실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논리적인 사람들은 사실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특징으로 말투를 할 때 길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뭐뭐 했습니다. 와 같이 이렇게 짧게 단정적으로 명확하게 표시를 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논리적이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면은 굉장히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길게 장황하게 뭐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길게 이야기하다 보면 말 실수도 하게 되고 중언부언해서 앞에서 했던 이야기랑 뒤에서 하는 이야기랑 논리가 안 맞게 되는 경우들, 실수들이 생길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짧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비논리적인 사람들의 특징 보면은 사실 중심이 아니라 자기 생각, 그리고 근거 없는 본인의 생각들, 사고 방식과 관련된 주장 중심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말투를 명확하게 뭐뭐 했습니다와 같이 끊는 게 아니라 말의 꼬리를 흐린다든지 또 표현들을 할 때도 굉장히 애매모호한 표현들을 우리 과거에 리더들 계층이 있었던 모 대통령들 같은 경우 유체이탈 화법 이런 거라고 해서 굉장히 네티즌들한테 질타를 받았던 적이 있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해서는 곤란하다. 허지부지해서. 그래서 논리적인 사람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짧고 간결하게 그리고 팩터 중심으로 단정적인 표현들 이런 것들을 쓰는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방법. 저도 오늘 세 가지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고 명확하게 간결하게 핵심만 짚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일단 말을 하려면은 머릿속에서 그렇게 습관들, 생각하는 것들이 그렇게 있어야 우리의 표현들이 말로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사고, 그리고 습관을 기르는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가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독서를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머릿속에서 아는 것들이 있어야 되고, 일단, 그래도 책을 많이 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휘가 늘어나죠. 그래서 내가 한마디 말들 하도록 또 적절한 용어나 선택,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책들을 많이 읽는, 그리고 책을 많이 읽으면 또 다른 사람들의 생각들을 내가 논리적으로 따져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책들을 많이 읽는 것, 그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가 본인이 생각한 것들을 특히나 이제 말 실수를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생각들을 한 번쯤은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렇게 글로 써보는 훈련들 이런 것들 좀 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 쓰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 적기 전에 입에서 막 튀어나온 것들이 아니라 적으면서 생각을 하게 되고 앞뒤가 맞는지를 따져보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적은 것들을 말로서 나중에 표현을 한다면 조금 더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사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지난번 편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마법의 숫자 3 활용하기, 첫째, 둘째, 셋째 아니면 금원동과 이런 것처럼 세 가지 정도로 본인이 주장하고 싶은 근거들, 주장들을 정리를 해서 핵심 포인트 세 가지로만 이게 전달하는 것들이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논리적으로 말하는 두 번째 팁을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말투가 좀 논리적으로 쓰는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다. 논리적인 말투. 이야기는 방금 화면에 보시는 예처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아니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본인의 주장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와 같이 본인의 주장하는 것들을 이렇게 두 가지 덩어리로 해서 말하는 습관들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 흔히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뉴스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뉴스의 기자가 뉴스를 전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핵심적인 내용들을 가장 먼저 앞에다가 주제와 결론과 관련된 내용들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거기와 관련돼서 상세한 내용들을 좀 덧붙이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좀 더 상세한 내용들을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먼저 결론을 앞에서 제가 생각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서 본인 생각들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훈련, 그것들을 가장 먼저 말의 의미에서 첫 번째로 내세우십시오.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거나 상대방이 좀 더 필요로 한다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란 이런 부연 설명들을 붙이는 이런 식의 말투와 관련된 습관들을 말하는 습관들을 훈련들을
가지는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흔히 특히나 뭐 기업 장면에서는 회사에서 일하는 장면에서는 이런 이게 논리적인 말투를 쓰는 것들이 필요하죠. 물론 친구들 사이에서 뭐 이런 말투를 쓰면 곤란하겠지만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그리고 본인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논리적인 말투를 쓰는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상사에게 보고할 때 그리고 회의석상에서 여러 사람들한테 발표를 하거나 보고를 할 때 이런 논리적인 말투를 쓰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팁, 이거는 뭐 좀 더 다른 뭐 교육기회나 등등을 통해서 좀 학습을 좀 필요한 부분들인 것 같은데요. 논리적인 구조를 활용해서 말하는 습관, 훈련 이런 것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으로 보면 첫 번째가 PREP, PREP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기법들 뭐냐면 P, 포인트,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결론과 관련된 부분들, 내가 생각하는 뭐뭐뭐입니다 라고 해서 요점을 먼저 본인의 주장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다음 R, reason이라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주장에 대한 근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두 번째로 제시를 하고, 그다음 E, example 해서 그 주장하는 근거와 관련된 사례를 들어서 보완 설명을 해주면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와 같이, 그리고 마지막 P, 포인트와 관련된 예는 리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앞에서 처음에 주장했던 본인의 주장, 결론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머릿속에다가, 상대방의 머릿속에다가 쐐기를 박아보는 거죠. 저는 걔를 좋아합니다.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다음 근거에 대한 리전과 관련된 부분은 걔는 머리가 좋고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동물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내가 주장하는 거에 대한 근거. 그다음 만약 예를 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걔는 집안에서는 애완견뿐 아니라 맹인 안도견, 그리고 또 경찰견, 수사견, 그리고 마약 탐지견 이렇게 해서 다양한 머리가 좋아서 여러 가지 용도로 쓰여지고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번 더 포인트에서 그래서 나는 개를 좋아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내가 개를 좋아하는 이유와 관련해서 상대방한테 명확하게 그리고 근거에 맞게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말들을 할 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PREP의 순서로 명확하게 전달을 하면은 이런 논리적인 구조를 써서 상대방한테 전달하면은 논리적인 사람으로 비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두 번째 방법으로 논리적 구조를 활용해서 말하는 방법, 피라미드 스트럭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결론 먼저 이야기를 하고, 피라미드 어떻게 생겼습니까? 제일 먼저 위는 좁고 밑으로 갈 수 있게 점점 좀 넓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결론을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그 결론을 주장하는 뒷받침되는 근거와 관련된 것들을 밑에 한 3가지 정도 제시를 하고, 그 각각의 근거와 관련해서 실제로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how to와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을 밑에다가 한 2-3개씩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체 구조가 하나, 3개, 6 내지 9개 해서 이렇게 밑으로 갈수록 이렇게 점점 커지는 구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들을 이런 구조로 해서 보고서를 꾸밀 때도 이렇게 꾸미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말들을 할 때도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장했던 것들을 밑으로 이렇게 내렸을 때 밑에 하위 3가지 근거는 왜 내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을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는 why so라는 답변들을 던졌을 때 이 논리적인 구조가 맞아야 되고, 그리고 이 근거 3가지 이유들 때문에 위에 결론이 나왔습니다와 같은 so what, 그래서 이것들을 하고자 합니다 라는 이런 논리적인 앞뒤로의 순서가 맞으면은 이것들을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PREP를 말씀드렸던 것들을 거꾸로 약간 살짝 뒤집어 놓은 것일 수도 있고, 지난번 말씀드렸던 3의 숫자를 활용해서 말씀드리는 것, 근거 3가지 하나 둘 셋 그래서 결론 이런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하고 유사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2가지 구조를 실제로 시중에서도 커뮤니케이션이나 보고서 작성 기법 이런 데서도 가르치는 훈련들, 교육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그런 부분에 한번 참석을 해보시면은 좀 더 논리적으로 말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의 사람이죠. 기원전 한 300년대에 있었던 사람, 잘 아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리더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설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설득을 하기 위해서 그가 주장했던 수사학에서는 3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이 3가지가 필요한데, 로고스,
이게 논리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필요 조건? 예, 충분하지는 않지만 예, 가장 필요 조건이다. 그래서 상대방들을 설득할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논리가 분명해야 된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 파토스가 감정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듣는 사람의 심리 상태, 뭐 이런 것들에 맞게 상대방의 욕구, 이런 것들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는 것, 그게 좀 필요하다. 상대방이 듣고 싶은, 그리고 설득되고 싶은 그런 것들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 없이 그냥 막 내 주장만 하면 안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파토스가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에토스,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개인의 그 말하는 사람이 이제 신뢰성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거기에 좌우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뭐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하면은 가장 중요한 건 에토스, 그 사람이 누구냐, 이게 한 설득에 있어서 한 60%를 차지하고, 그 로고스, 뭐 이런 논리적인 부분은 10%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필요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고스가 비록 차지하는 부분은 적지만 이것 자체, 로고스, 이게 논리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기본, 아예 시작조차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상대방한테 뭔가를 전달하고자 하려면은, 그리고 뭔가 설득을 하려고 하려면은 기본적인 논리를 맞춰서, 그게 논리 형식에 맞춰서 말들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렸던 논리적으로 말하는 훈련, 이런 것들을 잘 하셔서 여러분들이 보고를 하거나 아니면 특히 회의석상에서 뭔가 좀 발표를 할 때, 김 대리 굉장히 똑똑하고 논리적인 사람이네, 이거 보고 아주 정말 멋졌어, 이런 칭찬들을 많이 듣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